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방학 온캠프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우리 철학편 담당하게 된 한기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 뭐 바깥으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이 고생하실 텐데 우리 수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그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웃기죠? 뭐 온라인 수업하면서 무슨 활력을 얻겠냐 싶은데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는 것도 우리 그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우리 철학편 4회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철학편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넓히고 우리 생각을 좀 더 논리적으로 또 체계 있게 그리고 잘 하게 만드는 사고 훈련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죠. 사실 이 제목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재밌는 똥이 들어가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과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접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올바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관심 갖고 있는 그 로봇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 똥을 싸질러도 예술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없는 제목으로 정한다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고민해 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저도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내놓을 만한 훌륭한 대답을 내놓을 만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에서의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확장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그 어려운 거 할 거 없고, 재밌는 작품 하나 감상하면서 한번 우리가 그 생각을 이어나가도록 하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저 작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면 이 작품을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돈이 있어요. 얼마가 되든 원하는 돈은 다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집에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돈이 충분한 돈이 있는데 이 작품을 나는 얼마면 사겠다 라는 관점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옆에다 메모지 갖다 놓고 작품에 대해서 간단한 평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작품은 제가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몇 절지죠? 그게 4절지인가? 큰 도화지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채화 기법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작품 쭉 보셨죠? 여러분들이라면 이 작품을 얼마에 구입하겠습니까? 예, 손 들고, 좋아요. 옆에다 써주세요. 나라면 얼마? 쓰고서 이 작품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 한번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죠. 침팬치가 그린 추상화 2,600만 원. 예, 뉴스가 있죠. 언제적 뉴스죠? 2005년도니까 지금은 아마 가격이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 런던 동물원에 있는 콩고라는 침팬지가 그린 작품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런던 동물원의 관장이 데즈먼드 모리스라는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제목을 들어봤을지 몰라요. 그 털없는 원숭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그 과학자거든요. 그 생물학자가 런던 동물원에 있을 때 이 콩고라는 침팬지의 능력을 발견해서 그 능력을 키워서 예술가로 만들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60년대 57년도에서 아마 60년대까지 이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작품들을 그렸어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콩고가, 미친 원숭이처럼 막 붙잡고 막 이렇게 날뛰면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캔버스에다가 그 판을 도화지를 올려놓고,
물감을 칠해갖고 딱딱딱 그리고 자기 생각에 완성됐다 싶으면 딱 내려놓고 더는 돌아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술가들이 미술 작품을 만들 때 하는 작업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작품을 본 그 피카소, 그 유명한 피카소가 감탄을 하고 한 점을 받아다 자기의 이제 예술 그 작업실에다가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인정한 유명한 화가 경매가는 2,600만 원입니다. 이 세 점이 2,600만 원이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대충 작품 한 점에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적으셨습니까? 그 가격 얼마일지 예상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가 통상 이 질문을 많이 하면 한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안 사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림만 보면 글쎄 이게 뭐 예술 작품이야, 내가 그래도 저거보다 낫겠다 싶죠. 여러분들 국립현대미술관을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여러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있는 미술관들을 가보면 내가 그래도 이거보다 낫겠다 싶은 그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유명한 작품들, 여러분, 유명한 작품들, 이를테면 큰 붓 갖고 한 줄 쭉 그려내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또는 그냥 그 캔버스를 가로 세로 이렇게 적당하게 나눠갖고 색깔을 쫙 빨간색, 파란색, 유명한 작품이죠. 이렇게 칠하는 작품도 있고, 내가 해도 이거보다 낫겠다 싶은, 아니면 내가 해도 이 정도는 하겠다 싶은 작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요즘 미술관에 걸려있는 예술 작품들이라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작품 있죠. 침팬지 콩고가 그린 이 그림은 예술일까요? 우리 오늘 질문이 바로 그거죠. 무엇이 예술인가? 이 작품 하나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이 작품은 예술인가요? 사실 이 작품이라고 말하는 순간 예술이라는 것이 은근히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을 빼놓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술인가요? 이렇게 묻는 게 사실은 더 공정한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얼마에 사겠냐 했을 때, 나 이런 거 안 사라고 한 친구들은 이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얼마라도 주고 사겠다 싶은 친구들은 예술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친구는 예술은 작품의 퀄리티 수준을 떠나서 예술이라면 사람이 그렸어야지, 무슨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가 그린 게 무슨 예술이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아마도 이건 것 같아요. 예술이란 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의도, 의미 이런 것들을 캔버스에다가 아니면 조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예술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콩고는 그런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콩고가 이 작품을 만든 후 비슷한 아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앵무새가 그린 예술 작품도 있고 미술도 있고, 코끼리가 또 유명한 코끼리가 있거든요. 코끼리가 그린 작품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더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예술이란 게 무엇이냐는 거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런 콩고가 그린 이런 수준의 그림들,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공을 들인 그림이에요. 여기서 공을 들였다는 거는 붓칠이라도 많이 했잖아요. 그림이라도 뭐라도 많이 칠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요즘은 미술관에 상당히 많아요.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작품보다 이 작가를 더 많이 아시겠죠. 저 왼쪽에 있는 작품은 옴이라는 작품이고, 옴은 제 기억에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옴은 전시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이런 작품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 재밌으니까. 실제로 가서 보면 재밌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술에서 재미를 찾아? 장난감이냐, 예술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릴 수 있겠지만 사실 백남준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도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 이 비디오 아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예술 장르는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 중에 하나죠.
이런 논란의 중심, 이 논란의 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작품입니다.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작품들을 보여드리겠지만 워낙 이 작품 같은 경우 정말로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많은 친구들이 아마 알 거예요. 이 마르셀 듀샹의 샘은 지금 뭔지 여러분들 다 보면 아시겠죠? 소변기예요. 남성용 소변기. 화장실 가면 있는 남자친구들은 맨날 보는 거고 여자친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보기 힘든 작품이죠. 저런 남성용 소변기인데 제가 이 마르셀 듀샹의 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작품이 어떻게 전시되었는지를 살짝 살을 붙여갖고 각색을 좀 해갖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건 이제 제가 살을 좀 붙인 겁니다. 마르셀 듀샹은 그 당시 이게 1919년인가? 17년인가? 그 정도 되죠? 1910 몇 년이죠? 안 써있네. 1910 몇 년 정도 되니까 벌써 100년이 넘은 그런 예술 작품이에요. 그 당시에 마르셀 듀샹은 이미 유명한 예술가였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미술관에서 그 미술 작품은 공모전을 열었어요. 그래서 선정된 작품들은 소정의 상금을 주고 얼마 동안 전시를 하겠다. 하고서 이제 공모전을 열었던 거죠. 마르셀 듀샹도 거기 내고 싶었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 이미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내봤자 무엇을 내도 선정될 것 같거든. 당선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숨기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1910 몇 년 버전이 아니라 2021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띡띡띡띡띡 전화기 딱 들고서 띡띡띡띡 누른 다음에 여보세요? 네네, 거기 땡마트죠? 예. 어디죠? 저 목욕용품 판매하는 데 좀 부탁드립니다. 띠링 하고서 이제 간 거예요. 예, 혹시 거기 남성용 소변기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얼마예요? 그래서, 저기 큰 거는 고급형은 15만 원이고요. 그 보급형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기 보급형 하나만 제가 그 문자로 좀 이따 찍어 드릴 텐데, 그쪽으로 좀 배송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입금은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바로 제가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좀 무트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선생님 죄송한데 거기 남성용 소변기 좀 위에다가 매직으로 선생님 성함만 좀 적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좀 죄송합니다. 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하고 딱 끊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끊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제하고서 무통장 입금해 주던가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뭐야? 왜 이름을 쓰래? 그래서 무트라고, 칼무트인가? 무슨 무트죠? 알무트구나. 알무트라고 자기 이름을 딱 쓰고, 그 다음에 잘 포장을 해갖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다가 배송을 딱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딱 받아? 그러면 이제 받아갖고, 알무트, 접수인, 신청자 알무트, 그 다음에 선정이 됐어? 그럼 됐네. 그러면 딱 해갖고서 알무트, 제목이 뭐더라? 샘이구나. 샘? 하고서 딱 전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그 미술관에 배송되었을 때 장난치냐? 이러고서 갖다 치워놨대요. 치워놨대는데, 나중에, 그러고서 분실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듀샹 거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다시 그걸 주문 배달해 갖고서 다시 전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각색을 해갖고 살을 붙여갖고 전달해 드렸던 그 스토리 있죠. 내가 작품을 출품해야겠다 하고서 전시될 때까지의 과정 속에 듀샹이 이 샘이라는 작품을 여기부터 시작해야죠. 만들었나요? 만들지 않았어요. 저 작품은 땡마트에서 땡마트 목욕 코너에 가면 남성용 소변기 파는 상품의 상품.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인 거죠. 듀샹은 이 상품을, 이 물건을 만진 적도 없어요. 만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진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물론 딴 데서 다른 걸 봤겠죠. 이 작품은 본 적도 없어요. 전화했죠? 물론 듀샹이 직접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죠. 심지어 전화를 통해 갖고 만진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고 건든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작품을 그렇게 주문 배달해 갖고 결제해 갖고 출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예술이라고 하죠. 이걸 예술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그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20세기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을 해갖고 된 것 중에 1등이 바로 이 마르셀 듀샹의 샘이에요. 모든 예술가들이 모든이 아니라기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이라고 한정해 생각했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은 듀샹이 만든 적도 만진 적도 본 적도 없고 유일하게 듀샹이 이걸 예술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 기여한 건 뭐냐? 주문 결제예요. 결제를 통해 마트에서 파는 소변기가 예술작품으로 퀄리티가 바뀌게 된 거죠. 뭐 결제의 미학이에요, 이건 완전히. 이게 말이 될까요? 뭐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예술작가들이 말한 뭐 100대 작품 중에 1위라고 하면 일단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했으면 예술인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는 데 있었고 예술 작가들만이 권리가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콩고의 작품을 봤을 때 내렸던 판단, 그런 판단들이 모여서 우리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의 의미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이 바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 작품 자체가 그런 사건을 가져다 주죠.